노출된 동작을 마포을 정청래 대 뭐 김경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동작을 나경원 대 이수진이냐 나경원 대 추미애냐 뭐 이런 대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안 될 수도 있고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아직 공천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장 뭐 임종석 전 의원이 도전하겠다는 성동구에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윤희숙 전 의원과의 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좀 관건인데요. 하나하나씩 좀 핫플레이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도 어제 공천 면접 심사를 받았습니다. 뭐 당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메시지 같은데 떨어지겠습니까? 면접 시간 맞춰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서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 공관 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당대표의 경우에는 전략 공천 받는 게 관례였는데 경선 이렇게 뛰어드시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우리 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수희 의원님, 네. 우문현답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천 면접을 한다는 건 정말로 당대표도 예외가 아니고 엄정하게 공천 면접 심사를 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천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면접에서? 아니 사실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검증위 단계를 제대로 거쳤더라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게 국민 눈높이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랑 경선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예. 있지만 결과는 좀 뻔해 보이는데 그래서 어제 저 면접 과정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당 대표도 예외는 없다.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그냥 홍보성 이벤트였다고 저는 보고요. 이 대표가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의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여러 시비거리를 낳고 있고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검증위 단계에서 그 적격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 계파별로 예. 이 시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 당내 경선 룰을 보면 저기도 50대 50으로 50%의 이 당원 의중이 반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의 이 당원 그중에 당비내는 권리당원 중에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 이 굉장히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요. 예. 굉장히 행동력도 뛰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지금 비명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그 소위 찐명을 자처하는 찐명 호소인 그 현역 의원들이 지금 자객 출마, 뭐 표적 출마 이런 아주 기형적인 그 출마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상황 관리를 하시지도 않고 제지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 게 지금 소위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인데 저는 민주당의 이 시스템 공천은 결국은 불공정한 시스템 공천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도 무리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그런 질문 안 했겠죠? 설마 그 면접위원이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대표님 이번에 그 출마하시면 그래서 부체포 특권은 이번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뭐 이런 건 한 번쯤 질문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면접을 보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곤란한 질문 없었다. 네, 안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질문.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네,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면접관이면 근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했다. 김유정 의원이 면접관이었으면 했다. 네. 또 혹시 곤란한 질문 또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선거제는 어떻게 할 거냐. 선거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대표신데 대표신데. 지금 이제 후보로서의 면접을 떠나서 예. 뭐 이런 거 빨리 정해야지. 지금 다른 예비 후보들 내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명함 돌리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1심에서 유죄가 덜컥 선고되면 어떡할 거냐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다. 네. 안 물어본 것 같죠? 면접관을 안 면접관들이 시키는 다 피해갔죠. 그래서 제가 면접관이 안 되는 왜 겁니다. 김 의원을 면접관 안 시키나가 방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요. 이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원희룡 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로지 자신과 측근들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정치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지고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가는 이유, 또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두 사람 다 물러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 출마하겠다, 경선 치르겠다 이렇게 나왔고 어제 면접까지 받고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로 못 갑니다. 비례대표로 가는 다리는 불살랐다. 혹시 또 모르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지금 이렇게 그러면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원희룡의 대결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물론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공천을 안 줄 가능성도 있고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공천을 안 줄 가능성도 있지만 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럼 이번 총선 중에서 가장 관심 지역이 된 것만큼 분명합니다.